네, 집사광익, 삼국지 속에 제갈량이 썼다는 표현이라는데요. 한중 간 경쟁적 요소가 커지고 있고 또 미중 간 패권 다툼, 우리한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양국은 지혜를 모아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30년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철 박사님께.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아직은 필요한 관계고 매력적인 면을 많이 서로 갖고 있잖아요. 좀 꼽아주신다면 이 시점에 앞으로 30년의 국면을 봤을 때는 서로 어떤 점이 매력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위협적 면모가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시장도 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회 요소도 그만큼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같은 관련되는 기술들은 중국이 좀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제 서로 과거와는 좀 더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한국도 중국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고객이고 경제협력의 대상인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여전히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교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30년은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친구들 간에도 그때 서로 교류하고 놀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서로 성숙해지고 정말 산업이 커지고 경제가 커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의 크기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경쟁이 보이겠지만 변화에서 본다 그러면 기회가 보일 겁니다. 첫째는 지금 중국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이에요.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 도시군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전국을 여러 개의 도시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비시장 면에서는 과거에는 소비 주체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젊은 세대, 이른바 중국에서는 이제 MG라고 하지 않고 그냥 G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가 완전히 소비를 주도하면서 다품종 소량화, 개성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특히 중소기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그 서비스 트렌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예를 들면 젊은 층이 중국 차를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든지. 중국의 젊은이들이. 예,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중국 차 마시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장의 모습들, 또 최근에 중국에서 내수시장 진작 조치를 위해서 발표해내는 이 금융 서비스 포함한 여러 가지 영역을 본다 그러면 한중간에는 앞으로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식료품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자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 내에서 기호식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커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호식품 쪽은 우리가 흑자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전통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중 경제 관계는 경제 관계 자체로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경쟁도 있지만 보완 관계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30이 넘어서 성숙해진다면 경쟁적인 요소, 갈등 요소를 부각하기보다는 협력적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 11월 16일에 그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회담을 했어요. 가장 모두 발언의 핵심이 뭐냐면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국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거예요. 비록 시간은 25분으로 짧았지만 중요한 국가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여러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좀 잘 활성화되지 못했던 고위급 교류라든지 인문 교류라든지 이런데 좀 물꼬를 터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자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그거는 기업 차원에서든 뭐 학계 차원에서든 얼마든지 강화될 수 있다. 그거를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약간 악화된 국민 정서 문제 이런 부분이 풀려야 상호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양자 협력 차원에서 가능한 것부터 찾아내는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한중 양국에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무역 적자가 올해 대거 난 것, 그것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정 박사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도 코로나 통제가 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게 이제 한중 간 교류 확대의 사인이 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나 개방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중 간의 협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어쨌든 지금 중국이 지난 3년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어쨌든 지금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경제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중국이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도 이제 풀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방금 강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운 것부터 이제 교류를 좀 우리가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당장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쉬운 것부터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아마 위드 코로나가 점차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인적 교류나 항공 이 편수 이런 게 적지만 앞으로는 이제 많아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여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또 이런 서비스 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상품 서비스 산업 이런 게 경쟁력이 저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또 쉬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교류가 좀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것들도 서로 그동안에 어떤 서로 잘 몰랐던 것도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뚫어야 될 요인도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면은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양국의 모두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시 주석이 왔다. 그러면 사드가 있는데도 왔다. 그러면 인정한 메시지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와도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지금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관례상 시 주석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용단을 내려서 온다면 그게 이제 그 활성화를 하는 큰 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그 밑에 얼마든지 많은 고위급 교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시진핑 주석이 와야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고위급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중국 정부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저 지금 강 교수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위한 액션 플랜 차원에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한중 간에 사실은 과거 협력의 상징인 그 무대가 지방정부 간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정부의 고위급 사절단이 되도록이면 빨리 상호 경제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한중 간 특화 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을 해낸다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정상회담까지의 조건을 성숙화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 사슬 연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농업 분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농산 자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한국은 여러 가지 우리 농식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그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친다 그러면 스마트팜 영역까지 합쳐서 앞으로 양국 모두의 좋은 영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60분 넘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중 경제 협력의 가능성 여러 가지로 모색해 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분의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올해가 어쨌든 한중 관계 이제 30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저희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맞도록 앞으로 이제 공통의 협력 분모를 좀 찾는 노력을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이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한중 관계가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단순한 분업 관계였는데 이제 경쟁 관계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에 따라서 사실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애국주의 소비, 자체 공급망 뭐 구축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업의 통전의 양면 같은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분업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 간에는 적어도 좀 공정한 경쟁률을 좀 구축해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한중 간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특히 그 한국의 대미 경사 우려 막 이런 데 대한 뭐 정치 경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한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적대할 생각이 적어도 저는 없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를 너무 경쟁 구도로 끌고 가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디나 생길 수 있죠. 친구 간에도 생길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아니면 그거를 경쟁 요소로 놓고 다른 걸 찾고 이런 것들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협력 요인을 찾아내는 노력을 시작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중 양국은 서로 꼭 필요한 관계고 또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다만 그 사이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빨리 재개하기를 바라고 그 출발점이 우리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경제 교류 협력 확대부터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채널A와 인민일보가 공동 기획한 한중 경제 동반자 관계를 말한다. 향후 두 나라 관계 속에 경제가 가야 할 길,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중 수교 30년을 넘어서는 내년 한 해도 두 나라가 든든한 경제적,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